번째 순서는 증권가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소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작년, 그러니까 연말 지난주만 하더라도 리포트가 좀 없었잖아요. 네. 연초엔 어때? 좀 늘어났습니까? 어제는 뭐 거의 리포트가 없었고,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정상화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포트가 안 세봤는데 한 2, 30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평상시 나오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또 특정 업종, 뭐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전망 리포트들 조금 나와 있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중적인 주식보다는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LG노텍, LG에너지솔루션 뭐 이런 쪽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중소형주들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또 리포트가 많아지니까 소장님이 체크해야 될 리포트도 많아진 것 같은데. 공부할 양이 많아졌는데 나름대로 그중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도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긴 하시겠습니다만 굳이 저희가 다루지 않아도 뭐 다른 분들이라든지 다른 방송에서 많이 하는 얘기라서 제가 굳이 갖고 오진 않았고, 뭐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당연히 갖고 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쪽에서 한번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리포트를 또 볼게요. 첫 번째로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2023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매수 의견 유지가 되었고 목표 주가는 이제 13만 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좀 하향 조정된 것 같은데 일단 당장 다가오는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호조가 예상된다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현대오토에버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과생이 문과생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이 쓰는 단어죠. 그 네. 뜻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무언가 어디에 담겨져 있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내장되어 있다.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우리가 이제 문과생들이 이제 상상력을 좀 펼쳐보죠. 정현 아나운서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PC에 파워 전원을 넣으면 PC가 이제 구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흔히 아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 구동을 시키면 그게 알아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죠.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차량에 내재돼 있습니다. 근데 차량에 컴퓨터 전원 버튼이 있나요? 그냥 엔진 버튼은 있죠. 엔진 버튼에서 그러면 전원을 공급하면 나머지 그 소프트웨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으로 그냥 켜지지 않아요? 뭐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겠네요. 어찌됐든 그 차량,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특별히 구동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윈도우 같은 경우 특별히 이제 구동시키는 구동키가 있어야 된다면 이거는 그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까다롭긴 하지만 저도 뭐 반박을 못 하겠네요. 문과생이라서. 어쨌든 이제 차량 내에 이제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4분기 같은 경우 매출액이 7,500억 정도, YOY 기준으로 17% 정도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360억, YOY 기준으로 약 40% 정도 늘어서 2022년에 계단식 성장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4분기들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사업별 매출액을 본다라면 정보통합에 들어가는 SI 부분에서 한 2,500억 정도, ITO 부분에 3,600억, 그다음에 촬영 소프트웨어 3,300억 정도 되면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도 4.8% 정도, 그러니까 0.7%포인트 상승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한 5%대 영업이익률이 나온다. 소프트웨어가 이 정도 나온다라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 나온다라면 굉장히 좀 잘 나온 4분기, 그나마 4분기 실적에 목말라 있는 저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에서 투자자들에게 충격을 주기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2023년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한 이유가 그 차량용 소프트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전기차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안에가 무슨 그냥 전자기기들의 총집합처럼 보여지면서 정현 아나운서의 그 뚜껑 열리는 차보다 훨씬 더 좋습니까? 그건 좀 약간 구모델이구나 벌써. 저는 좀 구모델이에요. 구모델이네. 그래서 뭔가 그 옛날에 우리 스틱도 있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이드브레이커 끽 하고 열고 그랬어야 됐잖아. 근데 이제는 뭔가 모든 게 다 전자기기화됐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쪽 시장이 바뀔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미리 먼저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차량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소프트웨어가 과거 대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작년에 그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들렸죠. 여러 가지 고사양, 그러니까 이제 뭐 옵션을 많이 넣은 차량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기 시간이 길고, 소위 저희가 이제 깡통 차량이나 이게 옵션 없는 차량은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소프트웨어 개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오토에버가 실적이 긍정적이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쪽에 들어가는 여기는 뭐 고사양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최첨단 뭐 나노급의 정도가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자, 2023년 전망을 보게 된다라면 첫 번째가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탑재 차량이 확대되고 있고 고사양에 따라서 실적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지금 제 차만 하더라도 조금 뭐 몇 년 지난 차지만 제가 알기로는 소프트웨어가 차량의 높낮이를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센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소프트웨어가 하는 것들이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굉장히 좀 재밌는 건데,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되는 OTA 비즈니스 확대도 눈여겨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뭐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 테슬라 내 생태계에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것처럼 제 차 같은 경우도 보름 단위 정도로 요즘 그 과속 그 카메라 위치가 자주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언제 업데이트하는지 모르게 업데이트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되는 게 OTA 서비스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매출액의 증가 부분들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SI나 ITO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정적인 비즈니스다라고 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자, 차가 안 팔리는 게 지금 자동차 업계의 현안입니다.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일단은 차가 과거만큼은 안 팔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거 한 축에서는 그나마 팔리고 있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긍정적이다라는 게 리포트의 요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차량 판매가 줄어들지만 전기차 판매는 늘어나고 있다고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차량의 전체 판매량은 줄어들지만 소프트웨어 판매량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차량 판매 자체가 둔화되기 때문에 내가 이 리포트와는 거리를 둘 것인지,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역시 그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가 상승할 때 같이 그렇죠.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었어요. 예. 다시 말해서 최근의 주가 흐름은 다른 완성차 업체들 또 부품 업체들과 비슷하게 약간의 추세가 하향 쪽으로 접어들었었는데요.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 볼 건 뭐가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이 2023년 PER이 한 24배 정도 수준으로 피어 그룹이, 그러니까 이제 상대 비교 그룹이 다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 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라든지 타타 컨설턴시, 이거는 이제 인도 회사겠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갖다 바로 직접적으로 넣은 것도 테슬라 자체가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PR로만 놓고 보면 현재의 주가 수준, 테슬라가 이제 높냐 남냐라는 것의 논쟁을 벗어나서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테슬라와 같은 PR 수준이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중간에 나온 ROE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ROE는 약 30%고 타타 컨설턴시의 ROE는 43%입니다. 근데 현대오토앱의 ROE는 현재 지금 7.4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게 과연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니죠. 우리가 PR만 놓고 본다라면 동급으로 같이 평가됐다라고 하지만 ROE 자기 자본 성장률이 저 정도라면 오히려 현대오토에버가 테슬라 대비해서 PR이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리포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보는 시각이 저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편으로 보게 된다면 이 페이지에 있는 표를 한번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ROE가 낮긴 합니다만 EPS 성장률이 여전히 20%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자, ROE에 대한 평가라든지 PR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PR이 저쪽이 20이고 이쪽이 20이면 이쪽이 10이면 좀 싼 거 아니야? 이거는 상대평가이고 주관적인 지표죠. 하지만 EPS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절대 지표입니다. 따라서 EPS가 20%씩 증가하고 있는 증가율 같은 경우 보면 20%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본다면 이건 성장세가 있는 거죠. 따라서 현대오토에버에 접근하실 때는 피어 그룹과의 밸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현대오토에버가 스스로 EPS가 20%씩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리포트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한 이유가 밸류 재산정 때문이었어요. 동종업계들이 이제 경기 침체라는 것 때문에 어느 정도 PR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회사도 적용을 해서 목표가를 낮춘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표도 저희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 리포트 챙겨봐도 괜찮을까요? 예, 약간의 어떤 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뭐 제 개인적인 견해는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현재의 상황들을 그리고 피어 그룹까지 볼 수 있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이슈는 판매가 관건이다라는 한 줄평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리오프닝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이 가팔랐던 롯데관광개발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이런 주가 하락이라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정답이다. 어제 마침 또 롯데관광개발의 주가가 좋지 않았는데 이 타이밍에 맞춰서 주가가 하락할 때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이야기의 제목이 나왔어요. 최근에 확실히 좀 리오프닝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네. 롯데관광개발도 많이 올랐잖아요. 실제로 실적으로도 변화가 보였습니까? 지금 이제 이 주가 하락이란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게 정현 아나운서와 생각이 일치하죠. 네. 생각이 일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현 아나운서가 어떤 또 다른 쪽의 바로미터라는 것도 맞아요.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찌됐든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게 국내 3사입니다. 롯데관광개발, 그다음에 GKL, 파라다이스죠.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인 카지노죠. 거기도 외국인들이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비중은 워낙 낮기 때문에 3사인데 3사 같은 경우 지난 6월 기점으로 매출과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제 입국자 수가 올 11월까지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0% 이상 늘었다. 어쨌든 절대 레벨에서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중국발 입국자 수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감소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좀 보죠. 카지노에 들어가는 사람은 1000%가 늘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일본, 베트남, 대만 등지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중국에서 입국자죠. 이거는 카지노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입국자가 줄었다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아직 이제야 관광 비자가 풀렸지만 우리나라와 그 교류하는 소위 우리 동포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비자 발급 때문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입국자는 줄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카지노 갈 확률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 때문에 늘었다라는 거죠. 중국 관광객 효과가 미미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었다는 것은 기초 체력이 탄탄했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이제 우리가 그 비자 발급을 2월 말까지 단기간 억제한다라고 하면서 맞아요.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중국 관광객이 한 20명이 좀 안 되고요. 관광객으로 들어오는 분이. 그다음에 1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이 20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낮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다른 비즈니스 목적이라든지 이런 쪽이겠죠. 순수의 관광 비자로 들어오신 분 그런데 이제 그걸 막겠다라는 거니까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최근에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중국은 플러스 알파지 다른 쪽에 기대서 이미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를 드렸고요. 그것도 현재 리포트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외죠. 중국발 입국자 수의 비중이 낮아졌다라는 거. 근데 사실 우리가 먼저 기대하고 먼저 주가에 반영을 했던 것과 다르게 실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한 날짜를 가늠해 본다면 왜 이렇게 수치가 잘 나오지 않았는지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빠르게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이거는 보이는 거였죠. 네. 뒤에 가서 제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우리가 작년 이맘때 리오프닝에 대한 것들 기대였지만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리고 뭐 지금 이제 매일경제가 있는 이 충무로만 하더라도 여기 한국의 집이 있다 보니까 네. 외국 관광객들이 보이기 시작한 지가 벌써 꽤 오래됐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뭐 그분들은 카지노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단돈 10만 원 쓰던 뭐 100만 원 쓰던 그런 분들이 결국 카지노 매출에 플러스가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는 이 대세 흐름을 꺾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앞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당장 재무제표를 보면 마이너스지만 이 흐름을 꺾을 수 없다라고 보면 이게 플러스가 난다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라면 정말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았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어제 리오프닝 주들이 하락한 이유가 저희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정부에서 비자 발급 중단 그리고 전수 PCR 조사 이 이야기 때문에 리오프닝 주들이 하락했는데 차현 소장님이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플러스 알파로 봐야 된다라고 하면 롯데 관광개발에 정말 미치는 영향이 악재로 큰 건지 아닌 건지 좀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투자 아이디어로 뭘 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업종과 주가가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가장 큰 것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누차례 화장품을 살펴봤을 때 중국에서 이미 매출이 탈중국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중국이 안 열렸어도 일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은 2월 말에 3월 달에 열리던 올 가을에 열려도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당장 그렇게 심리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지금까지 제주 이제 우리가 롯데관광별로 다시 돌아오면 제주에 싱가포르, 태국, 오사카, 대만 노선이 재개가 됐고요. 1월 중에 홍콩 노선이 재개될 전망이다라고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자, 3페이지에 있는 표 2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표 2개를 보게 된다라면 롯데관광개발의 실적 추이를 보게 된다라면 올해까지는 그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약 850억 정도 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매출은 한 2천억 정도 나올 걸로 봐요. 근데 내년도 매출이 약 4천억 정도 된다라면 영업이익은 약 1,000억이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미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게 바로 그 밑에 있는 제주도 외국인 입도객 추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2020년에 제주도에 못 갔었죠. 그리고 2021년 하반기부터 제주도로 갈 때는 그때는 외국을 못 나가니까 정말 제주도가 미어 터질 정도로 정말 하루 렌트비가 20만 원에 달할 정도, 3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제주도가 아주 바글바글했었죠. 이제는 내국인들이 외국으로 나가는 거고요. 많은 그 중국인과 일본 분들이 제주도로 들어올 것이고요. 이거는 열리는 거죠. 우리가 추세적으로 2021년에서 22년 동안 내국인들이 제주도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이 지리적으로도 그다음에 가장 최신 오픈했기 때문에 시설 면에 있어서도 비교 우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롯데관광개발도 봤습니다. 전일장이 하락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을 들고 계신 분들은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리포트를 본다면 난 조금 더 들고 가볼래 라고 의견이 바뀌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리포트 믿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수급, 그러니까 리포트 얘기 말고 제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드린다면 수급 논리를 보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올라간 게 11월, 12월 달이고 네. 그다음에 특히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는 지수가 불안하면서 리오프닝이 약간의 매수세가 급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일정 부분 좀 소화가 되는 부분들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보신다라면 좀 길게 보는 게 오히려 견뎌낼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이것을 가지고 실적을 내겠다라고 하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찌됐든 리포트를 보게 된다라면 일단 롯데관광개발의 재무제표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은 늘어나게 돼 있다라는 한 줄 평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롯데관광개발까지 알아봤고요. 오늘의 두 가지 리포트 차영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